도로 위의 안전 꿀팁. 교통안전이 궁금해. 교통안전이 궁금해 교통안전 지킴이 도로교통공단 이종숙 면허시험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지난 시간에 고령자 운전 적합성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의료평가하고 함께 운전 실기평가, 즉 도로 주행 시험을 실제로 다시 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그 광활한 넓은 그 미국이나 호주 같은 그 넓은 땅을 가도 벌판만 있는데 가장 가까운 집이 10km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 차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립되죠. 네. 이동을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다 서부시대처럼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럼 마트도 못 가고 병원도 네. 못 가고 그렇죠. 진짜 한 발짝도 네. 어딜 갈 수가 없는 그런 생활 자체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나이에 제한을 둔다기보다는 네. 본인의 그런 신체 상태나 네. 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운전이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서 뭐 거주지 인근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야간 운전을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한 면허를 이게 운전자에 적합하게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미국이나 호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권만 해도 뭐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서 굳이 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이동이 비교적 쉽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렇지 못한 지방 소도시나 버스가 하루에 뭐 한두 번 오는 시골 지역 같은 데서는 사실 자차가 없으면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령 운전자 100분 중에 한 2분 정도만 지금 반납하고 있는 정도라고요. 네네. 아니 실제로 네. 시골에 가면은 그 나이 지긋한 한 60대, 70대, 한 80세 그런 할머니들이 그 네 발 달린 그 네, 맞아요. 오토바이를 네, 달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고 다니시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 많아요. 그럴 때 보면은. 알고 보면 그분들 무면허도 아,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뭐 사실 이게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고립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면허를 네네. 반납 안 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운전하시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운전을 하시려고 할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옛날 같지 몸은 옛날 같지 네네. 않고 그러니까 더 차를 더 선호하시게 되는데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참 마음 같지 않아서 자꾸 고령 운전자 사고가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네. 이게 보면 뭐 고속도로 역주행을 한다든가 이게 브레이크하고 엑셀을 잘못 착각을 해서 급발진을 한다든가 뭐 급출발, 급정지, 급회전 뭐 그런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젊으실 때보다 집중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전방에 이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어져서 그렇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예. 맞아요. 근데 저 아는 분이 이제 연세가 90이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할아버지가 손수 아직도 운전을 하세요. 그 이유가 할머니가 좀 아프신데 그분을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래야 네. 되는데 네, 아프신 네, 분을 네. 또 뭐 버스 태우고 택시 맞아요. 태우고 그렇죠. 걷게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더러 이렇게 무조건 면허증 반납하세요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렇게 이동권을 보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교통 안전도 챙기면서 이동권도 동시에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나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 22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안전운전 서포트카, 일본어 발음대로 하면 서포카라고 하는 읽는데요. 라는 그 서포트카 제한 면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좋네요. 서포트카? 뭐 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서포트를 해주는 도와준다, 것 네, 뭐 이런 네, 뜻인데. 네. 네, 어떤 거죠? 이름 그대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해준다, 도와준다라는 네네. 말인데 쉽게 말하면 차에 이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자율 주행차로 나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자율주행 보조 장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미리 감지를 하고 이게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 운전자한테 알람을 해주면서 차가 저절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운전자는 탑승해 있는 상태고 약간 네네네. 서브로 보조로 이제 그렇죠.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반사신경이요. 급정거를 그렇죠. 할 때 못 할 때 이제 맞아요, 자동차가 맞아요. 딱 정지할 네, 수 네, 있도록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 서포카라는 게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도 나오는데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비상자동 제동 장치 네네. AEBS라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드밴스드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 아, 사전 너무 찾아봤어요.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멈추는 시스템이다. 뭐 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비상 상황일 때 차가 알아서 멈춰주도록 하는 장치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지금 이게 운영하고 있는 차가 세 종류가 있어가지고 네. 서포카 실버 중에서 보행자가 차량 앞쪽에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제 페달 오작동을 이제 보조해주는 급발진 억제 장치, 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뭐 전조등 자동 조향 장치 이런 거를 달고 있는 뭐 와이드형 아니면은 그 다음에 앞에 보행자가 아니라 네. 차량이 있을 때 네. 그 다음에 급발진 제어 장치 그런 그 두 종류의 장치를 갖춘 베이직 그리고 또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그 자동 제어 장치하고 급발진 장치만 달고 있는 그냥 아주 그냥 베이직. 아까 거는 플러스 이거는 베이직. 그렇게 세 종류 정도가 3단계로 기능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있군요. 이게 일본 정부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장치가 달린 차를 처음 구매를 할 때는 최대 10만 엔. 요즘 환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100만 원 네. 정도. 네. 예. 그리고 차를 샀는데 나중에 이 장치를 추가로 장착을 하게 되면 최대 4만 엔, 40만 원 네. 가량을 보조해 주는 등 그런 적극적인 권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설치를 했을 때 이 효과가 어떤지 네. 뭐 사고가 좀 줄어들었나요? 어떤 거? 네. 그 일본에도 그 교통사고 종합 분석 센터라는 그런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렇게 그런 서포카 장치를 달고 있는 차량 10만 대당 사고 건수하고 일반 차량 10만 대당 인사사고 건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41.6%나 사고가 줄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돌발적인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차량 이렇게 나타난 거에 대해서 저절로 차가 제동이 되고 멈추고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만큼 사고 효과가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예방 감소 효과가 컸다는 거죠. 예.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23년부터 작년부터 모든 신차에는 이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 그거예요. 요즘 차는 다 이게 돼요. 네, 예. 맞아요. 예. 예, 예. 최근 나온 차는 다 이게 작년부터 되더라고요. 나오는 예. 차들은 전부 이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요 비상자동 제어 장치는 있는데 그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가 달린 차들이 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일까요? 있어요. 네. 어디냐면 이게 깨알 자랑인데 네. 우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기능 시험장에는 네. 이게 초보 운전자들이 와서 시험을 치시다 보니까 아. 이게 핸들 조작이나 페달 조작이 이제 미숙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잦은 이렇게 소소하게 사고들을 많이 예, 내세요. 앞차하고 충돌을 하기도 하고 보호벽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크게 또 2차 그렇죠. 사고로 번지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래서 22년도에 저희가 전국 27개 장례 시험용 차량에다가 전부 다 이 그 급발진을 멈추게 하는 급발진 시에 엑셀을 과하게 밟으면 차 엔진을 멈추게 하는 장치를 전부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개
우리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2차 사고 없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최고입니다. 교통방송 최고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 예, 이 고령자 조건부 면허라고 타이틀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면서 고령층 특히나 이제 운전업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한참 현역인데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운전 면허의 조건이라는 게 적성 검사 기간의 단축, 신체 질환의 치료 조건 여부,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첨단 운전 지원 장치의 부착이라든가 야간 운전 제한이라든가 고속도로에는 올라가지 마세요. 아니면 네. 뭐 집 근처만 운전하세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합한 조건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아주 적절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다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이종숙 면허시험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